네, 기업 소개팅 오늘은 보험 섹터 커버하시는 이미연 연구원을 다시 만났습니다. 연구원님, 저는 사실 그 소개팅 주선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. 혹시 연구원님도 주선 많이 하세요? 사실 소개팅보다는 기업 투자자들하고 기업하고 이렇게 주선을 더 많이 하죠. 네. 역시 이렇게 프로시 굉장히 투철하신데, 저는 근데 이제 소개팅 주선을 하다 보면은 각자 원하는 바도 굉장히 다르고 복잡하더라고요. 이렇게 좀 까다로운 경우가 많던데,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기업을 이렇게 주선을 해주실 때는 뭐 어떤가요? 사실 투자자분들은 훨씬 그런 부분에서는 간결하고도 뚜렷한 포인트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편안한 네. 것 같아요.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연애 시장에서 소개팅을 주선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업을 소개팅 이 주선하는 게 더욱더 쉽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, 사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도 딱 하나만 바라보면 되는 그런 보험사라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한화생명이고요. 이 한화생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, 이 지표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. 네. 네, 오늘 이 보험 소개팅입니다. 소개팅 할래? 저는 딱 하나만 봐요라는 주제로 한화생명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연구원님, 그 생명보험사잖아요, 한화생명이. 네. 그런 경우에 어떻게 돈을 버는지가 저는 좀 복잡하던데,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 부문별로 수입원이라든지 이런 분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? 네, 국내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3-2원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수익 구조를 나눠서 봅니다. 네. 저는 이거를 짧게 4-2B라고 부르는데요. 좀 사이비스럽기는 한데. 외우기는 쉽겠네요. 네, 근데 이제 보험회사들의 이원 구성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 4차 손익, 2차 손익, 그리고 B차 손익. 이 앞단에 따서 사입이라고 한 건데. 근데 이 4차 손익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위험을 담보로 해서 제공하는 어떠한 그 보장 기능이 있잖아요. 이것을 위해서 받는 보험료인 위험보험료에서 실제로 사고가 발생해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금, 네. 즉 사고 보험금을 빼서 합산을 하는 그런 이제 손익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위험보험료와 이제 사고보험금의 차이가 4차 손익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. 2차 손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보험회사가 운용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과 고객들에게 약속한 그 보험금이 있을 거잖아요. 네.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 B차 손익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사업비로 예정을 하기 위해서 받는 보험료, 즉 이제 부가보험료라고 하는 부분에서 실제로 지급하는 그 실제 사업비, 이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결국에 세 가지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, 첫 번째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는 것, 그것이 4차 손익이 되는 거고, 보험금을 지급을 뭐 적게 할 테니까요. 네, 그리고 이제 운용을 잘해서 보험금을 고객들한테 주는 것보다 우리가 운용을 해서 버는 것이 더 많을 경우, 네. 2차 손익이 발생할 경우, 혹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정했었던 사업비보다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이 더 적을 경우,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한화생명을 왜 이제 금리만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. 결국에는 이 역마진 때문에 그런 거죠. 금리 때문에 보험사들이 그동안에 운용할 때 이제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왔습니다. 과거에는 보험사들의 운용자산 이익률이 거의 한 뭐 5-6% 정도 됐고, 네. 그리고 이제 고객들한테 약속했었던 보험금들 중에는 고금리 확정형이라고 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8%의 금리로 확정시켜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했었던 그런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보험사들의 운용 수익률은 과거 뭐 5-6%대에서 금리가 하락하면서 지속적으로 2%, 3%대로 하락을 했고, 그리고 이 부담이율, 고객들한테 약속한 금리는 지속적으로 이제 하향 조정이 되긴 했지만 이게 고정형으로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하락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. 그래서 이제 저금리 환경에서는 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군요. 맞아요. 그런데 이게 금리가 상승하면서 보험사들의 신규 투자 이원이 상승하고 역마진이 개선될 수 있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. 실질적으로 보험사들의 펀더멘털은 지금 모두 다 금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는데, 이 또한 결국에는 이 IFRS 17이라고 하는 제도랑도 또 이제 연관이 되죠. 제가 혹시 IFRS 17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신가요? 네, 저도 뭐 연구원님 통해서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사실 저도 좀 궁금했어요. 왜냐하면 이렇게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보험사들이 뭐 희망퇴직도 많이 받고 비용 부담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죠? 그러면은?
일단 뭐 당연히 이제 비용 절감 노력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것은 모든 금융회사의 숙명이고요. 네. 금리가 또 IFRS 17하고 어떻게 이제 그 연관이 되느냐를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은 보험사들은 현재 보험 부채를 원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말인 즉슨 굉장히 높은 금리로 보험 부채를 할인을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. 그런데 이제 내년에 IFRS 17이라고 하는 새로운 회계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. 맞아요. 그러면 이제 그 할인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보험사들의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. 할인율이 하락함에 따라서.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본 적정성 관련된 우려 또한 굉장히 심화되었었는데 최근에 이 금리가 또 상승을 하면서 보험 부채를 할인하는 이 할인율이 또 상승을 하고 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보험사들은 일단 금리가 상승하면서 2차 역마진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1차적으로 있고 두 번째로는 IFRS 17이라고 하는 이 제도에서 보험사들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런데 왜 그러면은 다른 보험사들이 아니고 한화생명이 왜 특출나게 더 민감하냐? 이게 중요하시겠죠.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사들이 손해보험사들 대비해서 말씀드렸던 이 고금리 확정형 부채에 대한 익스포저가 많습니다. 생명보험사들이 2차 역마진이 커요. 손해보험사들은 2차 역마진이 거의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생명보험을 조금 더 이런 관점에선 선호를 하고 네. 이 중에서 한화생명을 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화생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IFRS 17이 적용이 될 경우에 자본 잠식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망한다. 뭐 상장 폐지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던 회사예요. 그 리스크에 따라서 피해가 유독 또 클 것으로 예상이 됐던 그런 네. 회사였네요. 그리고 또 이제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접근을 해도 현재 PBR이 0.24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. 네. 근데 지금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. 뭐 국고채 10년물 기준으로 한 3.3% 됐죠. 이렇게 올랐는데도 사실 한화생명 주가가 최근에 오르지 못했어요. 근데 과거에 지금의 금리 수준에서 한화생명이 평균적으로 최저 PBR이 0.41배 수준이었어요. 네. 지금 굉장히 많이 낮은 거죠. 금리랑 거의 주가가 뭐 절반 수준이네요. 네, 완전 디커플링이 되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제 접근을 해도 부담이 없는 밸류에이션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금리 상승기에 유리한 생명보험사 중에서도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는 한화생명. 정말로 금리 딱 하나만 보면 되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보험 소개팅 또 해봤는데 오늘 소개팅은 어떠셨어요? 네, 좋았어요. 그러면 다음에도 좋은 기업으로 또 애프터 해주실 거죠? 당연하죠. 당연하죠.